1992년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후덥지근하고 눅눅하게 덥더니 늦은 오후가 돼서야 그동안 부풀어 오르던 하늘의 먹구름이 견디지 못하고 비를 흘린다. 이미 비가 온다고 예보된 날씨여서 길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 하루 종일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우산들을 폈다. 하지만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손바닥으로 머리 위를 가리고 종종걸음으로 뛰거나 심퉁맞은 표정으로 묵묵히 비를 맞으며 걸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점점 빗줄기가 세지면서 이내 길바닥이 쏟아지는 빗물들로 뿌옇게 물안개까지 피어오르자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저마다 비 피할 곳을 찾아 급히 뛰기 시작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당황하며 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학생이 단연 돋보이게 빨리 뛰었다. 그 소녀는 요즘에 더운 날씨에 맞게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서 순식간에 내린 비로 사방에 물이 흘러 흥건해진 길바닥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전력 질주로 첨벙대며 달려갔다. 그리고 빗물이 잔뜩 고인 웅덩이를 껑충 뛰어넘더니 한 건물의 입구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그곳은 주민자치센터였다. 잠시 자신의 젖은 머리를 손으로 마구 털어내고 정리하더니 그 소녀는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적한 시골의 소도시인 이곳의 동사무소는 여전히 한가해 보였다.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은 잔뜩 서류를 쌓아놓고 이리저리 눈을 바쁘게 굴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전화통화 중이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의자에 몸을 쭉 빼어 비스듬히 앉아서 대놓고 컴퓨터로 카드게임을 한가로이 하고 있었다. 앞에서는 몇 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동사무소 직원들과 조용조용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소년이 그 광경을 둘러보다가 눈을 돌려 안쪽에 한 사람을 찾았다. 안쪽에 있던 직원 중 이제 막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한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들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아! 소년은 그 아저씨에게 머리를 까딱 숙여 보이고 그 나이 또래 선머슴 애들이 그러듯이 쭈뼛쭈뼛거리며 애교 없이 다가갔다. 그런 소년의 태도와 달리 아저씨는 반갑게 자리에서 걸어나와 두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숱은 적었지만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만 보였다. 우산 안 가지고 왔어? 네. 비를 잔뜩 맞았네. 아저씨는 쑥스러워하는 소년과 달리 여전히 한 손을 그대로 꾹 잡고서 아이를 끌고 구석으로 갔다. 소년은 아저씨가 꾹 잡은 손이 창피했는지 약간 벌개진 낯으로 머리를 극적거리며 따라갔다. 남자는 작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잔을 소년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그저 해에 벌어진 입으로 뭐가 그리 좋은지 소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자기 것도 마저 한 잔 뽑았다. 어디 도서관 다녀왔니? 네. 저번에 내가 말해준 책 읽어봤어? 오늘 봤는데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아저씨는 또 말이 없이 잠시 동안 흐뭇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기만 했다. 방학인데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왔어? 네? 저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저기 비가 와서.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오지? 해마다 점점 비만 오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산도 좀 갖고 다니고 그래라. 응? 이렇게 쫄딱 젖지 말고. 소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눈도 못 마주친 채 수줍게 씩 웃기만 했다. 소년이 내심 어려워하며 어색해하는 티를 자꾸 보이자 아저씨가 말했다. 아, 그렇지. 식권 받으러 왔지? 아저씨는 그렇게 소년을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라는 신용을 하고 젠 걸음으로 발소리를 죽여가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뭔가 뒤적거리더니 다시 책상 위에 서류 뭉치들을 뒤적거려 파일 하나를 챙겨서 들고 왔다. 여러 장에 연결된 식권 뭉치를 보이지 않게 주먹 속에 꽉 쥐고 다가온 그 아저씨는 그것을 소년의 바지 주머니에 손수 쑤셔 넣어 주었다. 마치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안경을 꺼내 고쳐 쓰더니 가지고 온 파일을 넘기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신상 명세가 적힌 사이에서 소년의 이름을 찾아 와이셔츠 가슴에 꽂고 있던 볼펜으로 그곳의 빈칸을 체크하였다. 그 집에선 밥 잘 주냐? 아저씨는 서류를 훑어보면서 말했다. 소년이 말이 없자 아저씨는 다시 한번 그대로 서류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주로 뭐 먹고 그래? 저기 뭐 김밥도 먹고 오므라이스도 먹고 그래요. 아저씨가 안경 위로 슬쩍 눈을 들어 소년을 쳐다보았다. 잘 먹어야 크지 한창 때인데 언제라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저씨한테 말하랬잖아. 소년이 대답이 없자 아저씨가 다른 말을 질문했다. 할머니는 괜찮으셔? 네,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양병원 들어가신 후엔 거기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요. 잘 됐구나. 아저씨가 신경 써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뭘 내가 신경 써. 그런 거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게 여기서 내 일인데. 다시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소년이 고개를 다시 까딱이면서 말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뒤돌아서 몇 발짝 걷는 소년을 다시 아저씨가 불러세웠다. 지훈아. 네? 오늘 생일인데 뭐 할 거야? 네? 소년이 비밀을 들킨 듯 깜짝 놀랐다. 아저씨가 다시 사람 좋게 씩 웃으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신상명세 파일철을 위로 들어올려 보였다. 소년은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뒷걸음질 치다가 다시 고개를 급히 숙여 인사하고 총총걸음으로 동사무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아저씨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소년이 없는데도 그윽하게 웃고 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파일을 던져놓더니 그대로 컴퓨터를 쳐다보며 마우스를 만지작거렸다. 다리를 꼬고 의자 위에 몸을 뒤로 젖혀 마우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이 생각에 잠긴 눈이었다. 표정은 아까와 달리 사뭇 심각한 표정이었다. 진씨, 무슨 생각해? 옆자리에 다른 남자가 와서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아, 그냥. 다시 진씨라는 이 남자가 급히 웃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퇴근할 건데 같이 한잔하러 안 갈래? 뒤에 있는 남자가 손을 꺾으며 술잔을 비우는 신용을 하면서 물었다. 아, 참 오늘은 좀. 에이, 그러지 말고 이 친구야. 정근 온 지 1년 됐으면 슬슬 지역사회에 동화돼야지. 오늘 저 새로운 동장님 모시고 갈 건데 자네도 와야지. 진씨라는 이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봐달라는 표정으로 급히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 진짜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진짜로 다음에 꼭. 알아서 해. 뭐 중요한 일 있으면 그 일 봐야지 뭐 어쩌겠어. 그 남자는 다시 진씨의 어깨를 툭 치더니 뒤돌아서 가며 말했다. 사회생활 잘 하라고. 진씨는 그런 모습을 머리를 극적이면서 실실 웃으며 쳐다보다가 이내 다시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대로 혼자서 고개를 들어 창밖에 소나기가 멈춘 흐린 하늘을 역시나 살짝 찌푸린 눈으로 유심히 쳐다보았다.
지훈이는 열쇠를 꽂고 돌려 현관문을 열었다. 저녁 6시였지만 하늘이 잔뜩 흐려 여름날답지 않게 벌써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는 휑한 집안이 보였다. 지훈이는 문을 닫고 슬리퍼를 아무렇게나 벗어두고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동향이라 낯빛이 잘 들지 않는 이 작은 평수의 주공 아파트는 안이 비교적 컴컴했지만 지훈이는 그대로 소파에 풀썩 몸을 앉혔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병원으로 들어가신 후로 이 집에는 지훈이 혼자였다. 남들은 방학이라고 어떤 재밌는 추억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인 지훈이는 오늘이 자신의 18번째 생일인데도 이렇게 혼자였다. 잠시 혼자서 그렇게 굳은 듯이 앉아있다가 지훈이는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바지 속에서 아까 받은 식권들이 만져졌다. 지훈이는 그 식권들을 꺼내서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눈 가까이 가져대고 잠시 쳐다보다가 그대로 구석에 휙 던져버렸다. 그리고 다시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적을 깨면서 벨소리가 울렸다. 지훈이는 부시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현관 쪽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깎지 않은 듬성듬성한 수염이 지저분한 경비 할아버지가 슬쩍 고개를 문틈으로 내밀었다. 그 할아버지는 지훈이와 컴컴한 집 안쪽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불쑥 한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다. 너한테 왔다. 그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큰 상자였다. 저한테요? 누가요? 몰라 나도. 경비는 그렇게만 말하고 바로 뒤돌아섰다. 문을 닫으려는 지훈이에게 경비가 뒤돌아가는 채로 말했다. 할머니는 잘 계신다냐? 아, 네. 지훈이는 닫히려는 현관문을 얼른 한쪽 발로 살짝 열고 받은 상자만 쳐다보면서 급히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문을 닫았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서 지훈이는 다시 의자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만히만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결심한 듯 일어나서 상자를 하나하나 뜯기 시작했다. 커다란 포장을 뜯으니 그 안에 다시 또 다른 상자가 들어있었다. 지훈이는 벽 쪽에 스위치로 간 후 거실에 불을 켜서 어둑한 실내를 환하게 했다. 불빛 아래서 다시 보니 그것은 제법 큰 케이크 상자였다. 지훈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자 속에서 케이크를 꺼냈다. 크기가 크고 화려한 게 꽤 비싸 보였다. 지훈이는 다시 식탁 앞에 의자에 다리를 쭉 뻗으며 풀썩 주저앉더니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 가만히 그 케이크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다. 다시 날카롭게 벨이 울렸다. 지훈이는 귀찮은 듯이 한숨을 쉬면서 다시 후다닥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문 앞에는 깨끗한 정장을 차려입은 이제 막 20대 중반이나 된 듯한 앳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미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 좋게 생긴 여자의 삼촌뻘은 돼 보이는 초로의 아저씨가 역시나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서서 반갑게 지훈이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 지훈아 잘 있었니? 앞에 여자는 지훈이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대로 쌀쌀맞은 표정으로 허락도 없이 집 안쪽으로 먼저 성큼성큼 들어왔다. 허허 그새 큰 거 같다. 대신 뒤쪽에 서 있던 키가 큰 이 사람 좋게 생긴 아저씨가 한박 웃으며 무척 반갑다는 듯이 지훈이의 양 어깨를 부여잡았다.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여자는 먼저 안에 들어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뒤따라 남자도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서 문을 닫은 지훈이와 함께 같이 식탁 옆으로 다가와섰다. 어이쿠 케이크네? 뭐야 이거? 우리가 사온 것보다 더 크네? 그렇게 말하며 그 남자는 자기가 들고 온 꾸러미를
식탁의 케이크를 조심하며 한쪽에 올려놓았다. 우와, 이거 누가 보내준 거야? 역시 사람 좋게 웃는 얼굴로 서글서글 물어보는 남자한테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여자가 대신 대답하였다. 그 여자겠죠?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 여자는 역시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두 사람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껴 채로 조금씩 더 어두워지고 있는 베란다 바깥쪽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남자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이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자신이 가져온 꾸러미들을 펼쳤다. 지훈아, 오늘 너 생일이지? 우리가 너 축하해 주려고 선물 사왔단다. 아, 어떻게 아셨어요? 제 생일인 거? 그러나 흰머리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는 얼굴로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여자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지훈이 쪽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야, 벌써 18살이구나. 아, 내 정신 좀 봐. 이쪽은 전에 한번 봤었지? 남자는 자신의 머리를 탁 치더니 앉아있는 여자 쪽으로 손을 내밀며 소개하듯이 말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는 새삼스럽게 그 여자에게 다시 인사를 했다. 여자는 그제서야 아무 말 없이 느린 동작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자신한테 인사하는 맞은편의 지훈이를 비로소 찬찬히 뜯어보았다. 멋쩍어 하던 지훈이가 그 여자의 눈빛이 불편한 듯 다시 그 흰머리의 남자를 돌아보았다. 머리를 극적이던 그 남자가 그제서야 의자를 꺼내며 자리에 앉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면 새삼스럽게 둘러댈 필요가 있나요? 그 여자가 끼어들었다. 이제 곧 알 텐데. 이어지는 그 여자의 말에 남자는 한 손으로 잠시 턱을 괴더니 혼자서 훗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도 그렇군. 남자는 턱을 괴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면서 지훈이의 표정을 살폈다. 지훈이도 자리에 따라 앉으며 그저 멍하니 입만 살짝 벌린 채 곁눈질로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남자가 실눈을 뜨고 지훈이를 쳐다보면서 마치 오래전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정말 아니다. 이제 곧. 푸근하게 미소 짓는 그 남자의 눈동자가 왠지 글썽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현관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이 현관문 쪽을 주시했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열려고 하고 있었다. 마치 빈집 털이라도 되는 양 그 주인공은 문고리를 서서히 돌려 조용히 열더니 문을 살짝만 연 채 들어오지는 않고 그렇게 바깥쪽 복도에 서서 집안 쪽을 슬며시 문틈을 통해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훈이가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났다. 문 밖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두운 바깥에서 문만 빼꼼히 열고 그대로 선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지훈이가 눈을 살짝 찌푸려 가늘게 실눈을 뜨고서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 나갔다. 지훈이가 서서히 다가가 안쪽에서 열린 문의 문고리를 잡자 바깥에 그 사람은 동시에 문고리에서 손을 떼면서 조용한 동작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지훈이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관문을 좀 더 크게 열었다. 키가 큰 젊은 여자가 고든 자세로 역시나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채 서 있었다. 당당히 버티고 서 있는 그 여자는 두 손은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녀의 고개는 빳빳이 들린 채 눈앞에 지훈이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방은 이미 제법 어두워져서 그 여자의 표정은 잘 보이지가 않았다. 대신 지훈이는 그 여자 뒤로 저 멀리 아파트 주차장에 크고 검은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가 서 있고 운전기사인 듯한 사람이 그 차 옆에 서 있는 걸 내려다볼 수 있었다. 지훈이는 잡았던 문고리를 놓고 잠시 동안 그렇게 현관에 서서 그 여자를 마주 보았다. 둘은 그대로 아무 말이 없었다. 안쪽에 먼저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흰머리의 남자도 일어나 옆에 여자한테 바짝 붙더니 한 손을 그녀의 등 뒤로 돌리고 같이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들어가도 될까? 마침내 낯선 문 밖의 여자가 입을 열었다. 지훈이는 그대로 잠시 동안 입을 벌리고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뜬 채로 그 여자를 쳐다보다가 몸을 한 발 뒤로 슬쩍 비켜 그 여자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먼저 안에 와 있는 두 남녀를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이번에도 잠시 동안 이들은 서로를 말없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현관문을 닫고 그 새로운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자기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서로 마주보며 서 있더니 이내 먼저 온 흰머리의 남자와 젊은 여자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그제서야 새로운 이 키 큰 여자도 천천히 다가와서 지훈이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에 또 그 자그마한 거실 그리고 자그마한 식탁 주위로 그렇게 이 네 사람은 모여 앉았다. 천장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거실의 형광등은 상당히 오래됐는지 실내는 그리 밝지 않았고 TV도 켜놓지 않아서 사방이 조용하기만 했다. 조금 후에 새로 들어온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를 알겠니? 지훈이는 여전히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살짝 이마를 찌푸리고서 흐린 기억을 더듬듯이 옆에 앉은 그 여자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네, 이 케이크를 보내주신 분이죠? 여자는 그 말에 아무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에도 종종 저를 보러 왔었죠? 멀리서 항상 검은 차에 타고서 저를 보고 가곤 했었죠? 지훈이는 아직도 꿈에서 덜 깬 사람처럼 아련한 표정으로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매번 저희한테 돈을 보내준 사람도 당신이죠? 이번에 제 등록금을 보내준 사람도 당신이죠? 지훈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맞은편의 중년 남자를 보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시험이라도 일단 보라고 해서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대학 갈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대학에 합격할 경우를 대비한 등록금이라더군요. 편지에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 하라고 써 있었고요. 남자는 한 손을 탁자 위에 올려둔 채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 지훈이 말을 경청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그리 놀라는 눈치는 아니었다. 아, 저기 이분은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요.
지훈이가 퍼뜩 꿈에서 깬 듯 표정이 바뀌더니 이 낯선 여자에게 맞은편의 남자를 소개했다. 남자는 그 낯선 여자를 고개만 돌려 쳐다보더니 씩 웃어 보였다. 마치 그전부터 일찌감치 이 여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저분은 지훈이가 남자와 먼저 와 있던 젊은 여자를 쳐다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 낯선 여자와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아있던 젊은 여자는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껴 채 계속해서 조용히 뚫어져라 이 낯선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선생님 부인이란다. 남자가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다. 네? 지훈이가 짐짓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돌아보았다. 아. 지훈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나이는 상당히 차이가 나 보였다. 그러나 그 교장 선생님이란 남자는 여전히 서글서글 웃고만 있었다. 잠시 그대로 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아무 말이 없던 지훈이 옆에 이 낯선 여자가 드디어 자기를 지그시 노려보는 이 교장 선생의 부인이라는 젊은 여자를 마주보면서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를 죽이고 싶나? 지훈이는 흠칫하며 놀래서 자기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자의 입을 쳐다보았다. 맞은편의 젊은 여자는 그대로 아무 말이 없이 한동안 이 여자를 노려보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베란다 바깥쪽을 무심하게 쳐다보면서 외면하였다. 자.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이 상위의 케이크에 부지런히 촛대를 꽂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너의 생일이잖니. 이런 상갓집 분위기는 말이 안 되지. 자, 어디 보자. 하나, 둘. 중년 남자는 큰 초 하나와 작은 초 8개를 골라 케이크 위에 수북이 꽂더니 한쪽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리고는 틱 하고 불을 켜서 그 초들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불을 붙여나갔다. 불을 다 붙이고 다시 자리에 앉더니 남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축하한다 지훈아. 너의 18살. 모두가 기다려왔지 이 순간을. 안 그런가? 조용하던 그 자리에 다시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열려있네. 아저씨. 낮에 동사무소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였다. 하하, 지훈아, 나다. 들어가도 되겠니? 지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서 있기만 했다. 그러나 동사무소 남자는 아랑곳 없이 넉살 좋게 웃으며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리고 이미 모인 낯선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탁자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고서 말했다. 이런 벌써 시작하려고 하네? 일찍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잔업이 생겨서 허허허.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들떴었나 봅니다. 선생님 생각을 못했네요. 교장 선생님이 부산을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번에도 둘이 이미 아는 사이인 듯했다. 아니다. 앉아있어. 교장 선생보다는 한참 손 아랫사람으로 보이는 이 동사무소 직원이 스스럼 없이 반말로 응수하면서 구석에 있던 작은 등받이도 없는 불편한 의자를 들고 와서 식탁 가까이에 놓더니 앉았다. 선생님 이리 앉으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는 이 직원한테 자신의 의자를 내주려며 깍듯이 말했다. 아냐, 됐어. 그 남자는 또 손사래를 치면서 교장 선생을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지훈이는 여전히 벙찐 표정으로 천천히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다. 자, 초가 다 타기 전에 얼른 축하 노래부터. 갑자기 등장한 이 동사무소 직원은 그렇게 넉살 좋게 소리치더니 크게 박수를 치고 선창을 하며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교장 선생이
후다닥 일어나 벽으로 달려가 전기불 스위치를 끄더니 다시 재빠르게 자리로 돌아와서 뭐가 그리 좋은지 웃으며 박수를 치며 역시나 크게 따라 불렀다. 그러나 정작 생일을 맞은 본인인 지우는 아무 말이 없이 이 뜻밖의 상황에 살짝 찌푸린 미간으로 역시 입도 살짝 벌린 채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다. 두 여자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사랑하는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크게 다 부르고 나더니 갑자기 나타난 이 동사무소 직원은 이내 지훈이 쪽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케이크 쪽을 가리키며 어서 불라는 신용을 했다. 지훈이는 꿈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다가 마지못해 훅 하고 입을 불어 촛불을 껐다. 사방이 깜깜해졌다.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밖에서 새어들어오는 빛으로 서서히 주위가 아련히 보이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기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 쪽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이 드러난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지훈이가 어둠 속에서도 그 여자의 뺨 위로 타고 내리는 눈물 자국을 어렴풋이 보면서 아직도 꿈속에 있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린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우린 만난 적이 있지요? 아직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과 교장 선생이 여전히 미소를 띄운 얼굴로 지훈이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우린 분명히 전에도 만난 적이 있지요? 지훈이가 여전히 꿈에 잠긴 아련한 표정으로 나긋나긋 말을 이어갔다. 그제서야 동사무소 직원 진씨가 천천히 입을 열어 대답했다. 그래, 우린 여기 있는 모두가 전에 만난 적이 있다. 그것도 여러 번. 지훈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바로 자기 옆에서 가만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요즘 내 꿈에 나와요. 어제도 당신 얼굴이 선명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당신이었어요. 내 꿈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여자가 탁자 밑에 내려 자신의 무릎 위에 모아놓고 있던 양손을 꾹 쥐고 있었다. 이번에는 교장 선생이 입을 열었다. 우린 모두 이 날을 기다려왔다.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60년 동안. 동사무소 진씨도 입을 열었다. 나는 40년밖에 안 되는군. 이 정도면 양호하지 뭐. 허허허. 그래도 이번에는 서로 엇비슷해서 다행이야. 교장 선생 부인이라는 이 20대로 보이는 앳된 여자도 입을 열었다. 그렇군. 나도 뭐 이번엔 채 50년이 안 되었으니까. 이번엔 정말 눈 깜빡할 새였지.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신 옆에 교장 선생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았다. 100년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지훈이 옆에 여자가 갑자기 탁 막힌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다. 조용하지만 끓는 한숨이 맺힌 소리였다. 진씨가 다시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모두 모였고 어쨌든 이번에는 잘 참아주었소. 만약 성급하게 다시 돌아가려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는 없었겠지. 이번에도 돌아갔으면 아마 다시 이 아이를 찾아오기는 힘들었을걸. 매번 전생할 때마다 기억은 희미해지니까. 교장 선생 부인이라는 앳된 여자도
뜻모를 얘기를 했다. 진 씨가 의자를 당겨 좀 더 지훈이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탁자 위에 놓인 지훈이의 한 손을 슬며시 잡아왔다. 지훈아,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니? 지훈이는 여전히 아련한 표정으로 그런 진 씨를 돌아보았다. 창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어스름 저녁빛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진 씨의 얼굴 윤곽을 희미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조급해할 것 없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생각해낼 거다. 몇 시간 안 남았다. 오늘이 가기 전에 모든 게 생각날 거다. 오늘 너의 18살 생일이 지나기 전에 말이다. 맞은편의 교장 선생이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진 씨의 다른 한 손을 잡고선 탁자 위에 올렸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의 손을 잡아 역시나 탁자 위에 올리더니 말했다. 오늘 너의 18번째 생일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부터 생각나게 할 거다. 그리고 우린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러 여기 모인 거란다. 다시 지훈이의 바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키 큰 여자가 무릎 밑에 내려진 지훈이의 다른 한 손을 탁자 밑에서 살포시 잡아왔다. 지훈이는 다시 서서히 고개를 돌려 그 여자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자세히 쳐다보았다. 컴컴한 실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녀의 얼굴 속에서 오직 그녀의 눈동자들만이 유독 밝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들은 아주 동그랗게 오직 지훈이 자신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곧 어둠 속에서 그 눈동자가 조금씩 더 커지면서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지훈이는 느꼈다. 그리고 점점 커다래지는 그 눈동자들은 어느새 까만 동공이 세로로 길게 찢어지면서 사람의 눈이 아닌 무서운 짐승의 눈처럼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이는 이제 그 이상한 괴물 같은 눈동자가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지훈이는 더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두 눈을 감아버렸다.